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영국은 최초의 자주포라고 불리는 건캐리어 마크 1을 제작하여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변화하는 전장의 빠른 기동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적재적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주포는 참호를 진격하는 전차와 함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영국은 자주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국인 만큼 영국은 자주포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만큼 자긍심도 높은 나라인데요. 그런 영국의 차기 자주포로 한국의 K9 자주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의 K9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본격적으로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뛰어들어 수출을 위한 팀 썬더를 발족했습니다. 이곳은 영국 런던 템스강을 따라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인 빅벤이 위치한 종탑 옆으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회의사당인 이곳에서 한화디펜스는 한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의 명성을 다시 알리며 홍보하기 위한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Go to. 영국 국회에 K9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말 결성된 팀 썬더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주최된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에서 팀 썬더는 각 협력회사들의 대표들과 잭 로프레스티 영국 하원의원, 김건주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작년에 발족된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포를 판매하기 위한 각 협력사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최근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영국 법인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완전히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의 경우는 F-35와 제블린 등 다양한 유명한 무기들을 제조 및 판매하는 세계 1위 방산업체로 한국의 기업들과도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강점은 무기도 잘 만드는 회사이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에 대한 영업력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방산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영업력과 인맥 등은 선진국 무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한국에게는 큰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파트너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최고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한국의 K9을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자주포에 비해 한국의 K9이 훨씬 경쟁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로키드 마틴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주력 자주포인 AS-90 자주포는 뛰어난 성능을 가졌지만 노후화되었고 미래 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구식이 되어가기에 영국은 AS-90을 대신하여 차기 신형 자주포 100대를 도입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 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K9의 가장 최신 개량형인 K9A2형을 영국의 차기 제식 자주포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K9과 K9A1을 개량한 모델인 K9A2는 기존의 K9 대비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뤄지던 포탄과 장약장전, 신관 시한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켰습니다. 이외에도 포탑을 무인화하여 포탑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승무원도 3명으로 줄어들어 3명만으로 모든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개량을 거친 K9A2는 독일이 자랑하는 펜저하우비츠 2000의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었고 미국이 개발 중이었으나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개발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미래형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성능마저 뛰어넘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은 자주포의 종주국이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직접 선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기 무기 시장에서 큰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화의 K9A2를 비롯해 독일 KMW사의 펜저하우비츠 2000,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HX3, 스웨덴 보포스사의 아처, 그리고 프랑스 GIAT사의 세자르 자주포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자주포들은 모두 준수한 기종이지만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K9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K9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던 KMW사의 펜저하우비츠 2000도 지금에 와서는 K9A2에 비해 성능이 뒤처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처음 팬저하우비츠 2000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K9보다 한 수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지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제조국인 독일조차 대량으로 도입하지 못했고 수출도 20년간 189대를 판매한 게 전부입니다. 그에 비해 K9은 대량 운용을 위해 성능과 가격을 어느 정도 타협했으며 한국군이 1000대 이상 구매를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도입가가 점점 저렴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량이 많아졌기에 대당 개량비도 저렴해진 K9은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지만 팬저하우비츠 2000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업그레이드는커녕 당장 비싼 부품값 때문에 올라간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동률조차 떨어진 형편입니다. 이제 와서는 K9이 성능까지 업그레이드되어 가격과 성능 모든 경쟁력에서 K9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K9은 이미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나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장 K9은 터키가 K9의 기술을 구매하여 포르투나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폴란드는 K9의 차체를 라이센스 생산하여 영국산 포탑을 얹은 크라프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한국이 사용하던 중고 K9도 성능이 괜찮다며 한국군이 운용하던 장비를 그대로 구매해서 들여왔고 노르웨이는 한국의 신규 생산품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패키지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아이즈의 일원이자 영연방의 일원인 호주도 K9의 구매 계약에 도장을 찍어 호주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로 했으며 이 결정은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도 대량 구매를 했으며 인도의 경우는 이미 100대나 구매를 했으나 K9의 성능에 너무 만족하여 200대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자주포로 제식 채용이 된다면 다음에는 미국도 K9을 차세대 무기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은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량한 버전이 현재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량하지 않은 K9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K9A2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팔라딘을 대체하기 위해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포기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성능은 지금의 K9A2와 비슷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돈이 많은 천조국 미국조차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K9 개량형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 미국이 차기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K9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 록히드 마틴이 K9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역으로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K9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K9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록히드 마틴이 K9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K9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의 방산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석권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그만큼 세계적인 영업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실패할 만한 무기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은 K9이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이 이미 업계 내에서는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K9의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개량된 K9A2는 차기 우리군의 K9에도 적용되어 모든 K9이 점진적으로 K9A2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9은 대략 1000문이 조금 넘는 수량인데요. 앞으로 한국군은 미국도 포기했던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 1000문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K9의 진화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9A2를 또 한 번 개량한 K9A3 모델을 연구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K9A3는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노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노출된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완전 무인화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지휘를 내려 통제가 가능하며 무려 100km의 사거리를 지닌 활공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km의 사거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사거리로 탄도미사일을 대포처럼 마구 쏴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짜리 미사일을 포탄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화력은 한층 진보할 예정입니다.
K9A3는 미래의 수백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장착한 레일건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이상은 지구상 최강의 자주포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